자, 2022년 10월 한평 20번 문제인데요. 자, 문제 깔끔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있으면서도 또 막상 푸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한번 봅시다. 최고창의 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 음. 자, 그러면 최고창의 수가 1이고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fx에 대해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x는 x 세제곱이고 뒤에가 뭔지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기본 단계에서 푼 것처럼 f5의 최대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명히 최종적으로 문자가 하나만 남고 그 한 문자에 대해서 범위가 주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fx에다 5를 집어넣으면 그 문자가 포함된 1차식의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범위를 적용해주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약간 그런 방식일 거란 말이에요. 자,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요 앞에 단계를 우리가 했으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이렇게 돼 있고, 뭐, bx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는데, 정보가 몇 개가 나오는데, 모든 문자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정보가 나오진 않고, 하나 부족하게 나오고. 그러면 예를 들면 b는 어쩌고저쩌고 a, c도 어쩌고저쩌고 a,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A만 문자가 남는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F1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주면 그 A의 범위가 나온다. 뭐 예를 들면 얼마에서 얼마 사이 뭐 1에서 3 사이 뭐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다 이제 5를 딱 집어넣게 되면 A에 관한 1차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 범위 적용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 이렇게 구하는 걸 해봤단 말이에요. 요거보다 난이도 좀 더 낮은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앞에 단계가 공부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요 가족권입니다. 가족권이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이제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x인데요. 여기가 fx 절대값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절대값이 나와 있고 0으로 가는 그러니까 뭐 굳이 0으로 안 가도 여기가 1로 가고 빼기 1 이렇게 돼 있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자나 분모를 0으로 보내는 친구가 있으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애가 있으면 이거는 요 문제를 통해서 잘 배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x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밑에가 0으로 가니까 위에도 0으로 가야 수렴하겠죠. 그러면 f0은 0이겠네? 맞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fx가 x를 가지고 있겠네요. 이해되니?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 x고 x 빼기 2라고 해보자. 지금 이 문제랑 상관없이 선생님이 그냥 아무거나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x고 x 빼기 2니까 예를 선생님이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씌웠어.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x가 0 플러스에서 올 때랑 0 마이너스에서 올 때랑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0이랑 2에서 통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0보다 그 오른쪽에서 올 때는 음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수직선에서 나타내 볼게. 0이 있는데 0보다 오른쪽에서 올 때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x분의 마이너스 x에다가 x 빼기 2로 나옵니다. x는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x분의 x에서 x 빼기 2로 나와요. 그러면 똑같이 x에 0으로 가고 x에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약분이 되고 나서 0을 집어넣으면 왼쪽 건 마이너스 2인데요. 약분이 되고 나서 0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x에 0으로 가는데 이 절대값 때문에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왼쪽에서 오는 게 뭐가 돼버려? 부호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걸 연구를 조금만 하는 거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한 개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왜냐하면 극한값이 그러면 존재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납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두 개가 있으면. 자, 그럼 두 개가 있으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의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둘 다 부호가 똑같겠죠. 어, 납득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요것만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둘 다 음수니까 x분의 마이너스 붙이고 x제곱 x 빼기 2고요. 여기도 마이너스의 x제곱에다가 x 빼기 2고 x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나씩 지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0을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네. 아직 인수가 하나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두 개가 뭐 한다?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면 아, 그러면 절대값에서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랑 부호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인수가 짝수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머릿속에. 절대값 속의 인수가 짝수개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네. 아닙니다. 홀수개여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쟤네도 어차피.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겁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해서 삼중근 같고 한실근 가져요. 그러면 왼쪽에서 올 때는 플러스, 오른쪽에서 올 때는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똑같이 다시 한번 복구해 볼게요. 요렇게 되는데 자, 왼쪽에서 올 때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세 개 되고 얘는 그대로 두시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친구는 세개인데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 나서 부호는 다르지만 어차피 0 집어넣으면 빵이라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면 돼. 자, 우리가 0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0으로 안 가도 상관없어요. 분자든 분모든 하나가 0으로 가요. 근데 나머지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러면 이 친구도 0으로 가겠죠. 이 알맹이도 0으로 갈 텐데, 이 친구가 인수를 몇 개 이상 가져야 된다? 두 개 이상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실전에 쓸 수 있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이게 항상 등장하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알아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족권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값이 존재한다고 했지? 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으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지워보고 선생님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요. 밑에가 x야. 그리고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값에 fx 빼기 1이라고 돼 있어.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밑에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위에도 0 넣었을 때 0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f0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상수항이 1이라는 거니까 이 친구는 지금 x 세제곱의 중간은 모르겠고 어쨌든 더하기 1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1, 1 네. 지워지니까. 근데 1, 1 지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fx 빼기 1 자체가 가져야 되는 인수를 이제는 말할 수 있겠지. x를 하나만 가지면 돼요? 안 어, 돼요? 안 되죠. x 몇 개 가져야 돼? 최소 두 개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x 빼기 어떤 친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최고차항의 수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그럼 3차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그냥 a라고 둔다면 이제 우리는 따라서 fx를 뭐라고 둘 수 있냐면 x 세제곱 빼기 ax 제곱 더하기 1이라고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가에서 여기까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정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처음에 분명히 fx를 하게 되면 fx가 문자 하나만 남을 거고 나머지 조건으로 그 문자 하나에 대한 범위가 나올 거고 그리고 대입하면 그 범위로 식의 값을 추론하는 거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fx 아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었지. 선생님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근데 그 질문도 난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3차 함수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 다음에 1차 함수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럼 분명히 뚫는 부분이 생기는데 항상 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 그죠?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인데 어떤 부분이 좀 약했냐면 양변을 x로 나눈다고 했을 때 x의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앞에 그 출애굽 단계에서 문제 같은 거 뽑았을 때 요 앞에 단계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조건이 있는데 잘 봐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애는 그럼 양변을 x로 나누면 f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부호 변화만 보면 x는 0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이 fx는 적어도 0의 왼쪽에서는 같이 음수여야 되고 0의 오른쪽에서는 양수여야 돼. 그래야 곱한 게 항상 양수가 0 또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다. 그럼 이 식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fx가 x 0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0의 오른쪽 플러스니까 x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영플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x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x 세제곱을 갖고 있는 건 괜찮죠. x 네제곱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x 다섯 제곱은 괜찮죠. 왜냐하면 x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0의 왼쪽에서도 플러스고 0의 오른쪽에서도 플러스니까 곱한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에서 배웠었거든,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도 배웠던 게 뭐였냐면 이거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걸 배웠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음.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요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양쪽을 x로 나누는 거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법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자체를 그리고 이거 자체를 그려서 항상 위에 있을 거, 한 거 하거나, 그림으로, 아니면 수식으로 하거나. 근데 이거는 A의 범위가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수식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집어넣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x 4제곱 빼기 ax 세제곱 더하기 x가 크거나 같대요. 뭐보다?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x보다. 그리고 한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우리 기본 단계에서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x 제곱으로 묶으면 x 제곱 빼기 ax 더하기 4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우리 기본 단계 했을 때 y는으로 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미분해가지고 극소값 찾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해도 되죠, 당연히. 근데 생각해봐. 어차피 a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 미분해가지고 극소값 찾을 거예요? 진짜 미분하려고? 봐보세요. 4x 세제곱 빼기 3a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하면 x로 묶을 수는 있겠죠. 근데 a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죠.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근데 원래 어떻게 해왔는지 아는 건 중요해요. 이해돼? 자, 원래는 어떻게 했었어? 약간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우리가 기본 단계에서 어떻게 했었죠? 그래프 그렸어요. 그쵸? 네. 그래서 y는 해서 두 그래프 비교했단 말이에요. 보통 쉬운 문제는 어떻게 돼 있었어? 여기 a가 안 붙어 있고 끝에 a가 붙어 있어서 이 a를 넘기는 방식으로 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데 a 있는 거 우리 불편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데 a 있는 것은 정말 특수한 형태거나 아니면 아예 식의 값, 이렇게 해서 식의 값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x제곱은 어때요? x에 뭘 넣던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x에 뭘 넣던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뭘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판별식이죠.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작거나 같아야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건 a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라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 설계했던 방향 그대로 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F5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F5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5 빼기 25A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럼 여기서 우리는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가 커지니까 마이너스 4 넣겠죠. 그러면 100이네요. 그럼 225 더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226. 정답은 226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풀었는데, 자, 문제 잘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푸는 거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얘기할 게 많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는 걸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 부분은 지금 시험 때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고, 이거 보자마자, 아, 절대값, 인수 두 개 이상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초? 이 정도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아, 그러면은 식 나왔으니까, 이거를 기하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수식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기하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요거 자체 뜻은, 만약에 여기 0이었으면 또 몰라도, 얘 자체의 그래프와 얘 자체 그래프를 이것 때문에 그려서 비교하기는 힘드니까, 당연히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죠? 이렇게 수식적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고 여기에서 A의 범위 구해서 바로 구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20번 문제치고 과하지 않고 깔끔하게 좀 풀리는 좋은 문제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